지금 이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읽는 이 순간이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이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이 화면을 인식하는 데 걸린 시간 동안 빛은 화면에서 눈을 거쳐 뇌로 이동했습니다. 신경신호가 처리되는데 또 수십 밀리초가 걸렸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미 약 100밀리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태양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보는 태양은 8분 20초 전의 태양입니다.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사라져도 우리는 8분 20초 동안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는 4년 전 모습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년 전 모습입니다.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가장 먼 은하는 130억 년 전 모습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빛에게 물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광자에게는 그 8분 20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자에게 태양의 표면과 당신의 눈은 같은 장소입니다. 출발과 도착이 같은 순간입니다. 이것이 시처럼 들린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내놓은 차갑고 단단한 물리학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나이는 누가 잰 것인지, 왜 밤하늘은 어두운지, 그리고 빛이 우주보다 오래됐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란 무엇입니까? 당연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상에서 지금은 간단합니다. 시계를 보면 됩니다. 오후 3시가 지금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금이 갑니다. 당신이 친구와 나란히 서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두 사람의 시계를 맞춥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같은 지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같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야 합니다. 지구에서는 이 조건이 거의 항상 충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친구의 얼굴에서 빛이 당신 눈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1m 원엠 거리라면 약 30억 분의 1초입니다.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주적 거리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울 때 신호가 오가는데 최소 3분이 걸립니다. 화성 탐사 로봇에 명령을 보내면 반응을 보는데 최소 6분이 걸립니다. 화성과 지구는 지금을 동시에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규모에서는 어떨까요?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와 우리 사이에 공유된 지금이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없습니다. 보편적인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 결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빛의 속도라는 말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초속 29만 9,792km, 초속 29만 9,792km. 우리는 이 숫자를 빛의 속도라고 배웠습니다. 우주의 제한 속도처럼 외웠습니다.
이것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이 숫자는 빛의 속도가 아닙니다. 빛이 이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준 메신저일 뿐입니다. 소리의 속도를 트럼펫의 속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소리는 공기 진동의 전달 속도입니다. 트럼펫은 그것을 드러낸 악기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의 진짜 이름은 인과율의 속도입니다. 우주에서 두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속도입니다. 현실 자체가 업데이트되는 속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속도를 공간 이동으로만 생각합니다. 빠르다는 것은 공간을 많이 통과한다는 뜻으로 씁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다른 것을 보여줬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의 구조체 시공간입니다. 비유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동차 안에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기어가 하나뿐입니다. 언제나 최고 속도로만 달립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공간을 통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속도, 전부가 시간 이동에 쓰입니다. 1초, 1초마다 1초씩 미래로 달리고 있습니다. 공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이동에서 속도를 빌려와야 합니다. 공간에서 빠를수록 시간에서 느립니다. 이것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 사실이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세슘 원자식의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땅에 두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두 시계가 달랐습니다. 비행기 안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갔습니다.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나노초, 10억 분의 1초 단위로 실측된 사실입니다.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 예산 전부를 공간 이동에 씁니다. 시간 이동에는 0%, 0%가 남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관점에서 빛은 빠른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자는 시계가 없습니다. 빠르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전제합니다. 시간 없이 빠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머릿속으로 실험을 해봅시다. 사고 실험, 눈을 감으십시오. 우주 한가운데 태양이 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사라졌다고 상상하십시오. 폭발도 없이, 연기도 없이, 어떤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지구에서는 언제 그것을 알까요? 빛의 속도로 신호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km. 그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나누면 8분 20초, 8분 20초입니다. 즉 태양이 사라진 후 8분 20초 동안 지구에서는 모릅니다. 하늘은 여전히 밝습니다. 새들은 날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빛 아래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이미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력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 신호 역시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후 8분 20초 동안 지구는 사라진 태양의 중력을 따라 계속 공전합니다. 없어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중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8분 2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지구는 어둠 속에 던져집니다. 동시에 중력이 사라져 지구는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이 사고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정보는 항상 지연됩니다. 우주의 즉각적인 연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8분 20초의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자에게 물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태양의 표면을 떠난 광자는 지구의 눈에 부딪히는 그 순간을 8분 후라고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광자에게 두 사건은 동일한 순간입니다. 출발과 도착 사이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행이 없습니다. 여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는 8분 20초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질량을 가진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빛 자체에게 여행은 없습니다. 더 멀리 가봅시다. 화성이 아니라 명왕성을 생각하십시오. 명왕성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5시간이 걸립니다. 명왕성에서 관측하는 사람에게 태양이 사라진 사실은 5시간 후에 알려집니다. 그 5시간 동안 명왕성의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없어진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현실은 항상 빛의 속도만큼 지연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빛이 시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거대한 시계를 하나 떠올리십시오. 우주에 떠 있는 단순한 시계입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입니다. 이 시계에 로켓 엔진을 달겠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시속 100km, 시속 100km. 시계는 정상입니다. 째깍째깍. 이제 속도를 올립니다. 빛의 속도의 50%, 50%. 초침이 느려집니다. 째깍, 째깍. 이것은 착시가 아닙니다. 그 로켓 안에서 시간 자체가 끈적해진 것입니다. 3분짜리 달걀을 삶으면 지구에서는 4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위성 항법 장치가 이것에 의존합니다. 위성은 빠르게 움직여서 시계가 느려집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오차를 보정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항법이 수 킬로미터 틀립니다. 매일 수정 없이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99%. 시계는 겨우 움직입니다. 지구에서 10년이 지나는 동안 로켓 안에서는 5년이 흐릅니다. 99.9%. 은하를 가로질러도 주말처럼 느껴집니다. 지구에서 문명이 흥망하는 동안 로켓 안에서는 며칠이 지납니다. 그렇다면 100%는 어떻습니까? 시계가 멈춥니다. 완전히, 영원히. 수학이 무한대를 출력합니다. 시간 팽창 계수가 무한대가 됩니다. 광자에게는 이전도 이후도 도중도 없습니다. 별에서 태어나 100만 년을 날아 망원경에 부딪히는 광자는 스스로에게는 태어난 순간과 부딪힌 순간이 같습니다. 여정이 없습니다. 이동 시간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4억 광년 떨어진 별을 보고 있다면 그 빛은 우리의 관점에서 4억 년 동안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관점에서 방금 출발했습니다. 단 하루도 단 1초도 늙지 않았습니다. 되짚기,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빛의 속도는 빛만의 속도가 아닙니다. 인과율이 전달되는 우주의 최고 속도입니다. 둘째, 속도를 올리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위성 항법 장치로 매일 확인됩니다. 셋째, 빛의 속도에서 시간은 완전히 멈춥니다. 광자에게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자에게 지금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광자에게는 나이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이는 저 별의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이 수백만 년 전에 출발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온갖 것들을 지나쳤습니다. 성간 먼지를 뚫고 오나 사이를 건너고별의 폭발을 피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그 광자에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광자는 단 하루도 늙지 않았습니다. 단 1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순간 그대로입니다. 별의 핵에서 방출된 순간의 에너지 그대로입니다. 수백만 년의 여행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투영한 시간의 그림자입니다. 광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탄생과 소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했다가 즉각적으로 목적지에 있습니다. 그 사이는 없습니다. 그 사이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질문이 생깁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빅뱅에서 방출된 빛은 어떨까요? 그 광자에게도 나이가 없습니까? 그 광자에게 빅뱅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138억 년, 138억 년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측정한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분해해야 합니다. 당신과 제가 나란히 서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시계를 맞춥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같은 지금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빛의 속도의 99%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의 지금 이 우주를 완전히 다른 각도로 자릅니다. 저의 지금에는 당신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에게 수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 저의 지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지금은 없습니다. 신이 우주를 바라보는 절대적 시각은 없습니다. 당신의 지금은 당신의 속도와 위치가 만든 지역적인 환상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타임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주는 블록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상상하십시오. 빵 전체가 한 번에 존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빵을 슬라이스하면서 이동하는 존재입니다. 속도가 다르면 슬라이스 각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의 지금 이 순간과 다른 속도로 달리는 존재의 지금 이 순간은 다른 단면입니다. 그 단면에 포함된 사건이 다릅니다. 별을 볼 때 당신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 블록 안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 별의 폭발과 당신의 눈에 닿는 빛은 4차원 블록 안에서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멀리 있을수록 이 차이가 극적으로 커집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250만 광년입니다. 당신이 안드로메다 방향으로 걷는다면 당신의 지금 이 안드로메다는 반대 방향으로 걷는 사람의 지금 이 안드로메다와 수천 년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이 안드로메다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수천 년 차이의 답을 내놓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배소는 이 이상한 세상을 나보다 조금 먼저 떠났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물리학자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완고하게 지속되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물리학이었습니다. 사고실험. 로저 펜로즈가 제안한 사고실험입니다. 안드로메다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신은 거리 위에 서 있습니다. 옆에 친구도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 같은 순간에 있습니다. 시계를 맞춥니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안드로메다 방향으로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친구는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시속 5km의 차이입니다. 보행 속도입니다. 로켓이 아닙니다. 걸음입니다. 이 작은 속도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동시성의 상대성에 따르면 당신의 지금 이 안드로메다와 친구의 지금 이 안드로메다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달라질까요? 250만 광년, 거리에서 시속 5km의 속도 차이는 약 25,000년의 동시성 차이를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속 5km의 걷는 속도 차이가
250만 광년 거리에서 2만 5천 년의 시간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걷는 방향에서 안드로메다의 지금은 약 기원전 1만 2천 년, 기원전만 2,500년입니다. 친구가 걷는 방향에서 안드로메다의 지금은 약 기원 후 1만 2천 년, 기원 후만 2,500년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안드로메다를 바라보면서 2만 5천 년 차이 나는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옳습니다. 이 역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주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관찰자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속도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안드로메다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의 기준에서의 지금일 뿐입니다. 안드로메다에 있는 존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빛은 이 모든 지금들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빛 자체는 어느 지금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빛은 모든 시간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그립니다. 빅뱅에서 현재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선, 그 선 위에 은하 탄생별의 폭발 생명의 출현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이 역설이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 타임라인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특정 속도로 우주를 통과하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걷는 방향이 다르면 타임라인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우주에는 하나의 타임라인이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타임라인을 빛이 하나로 꿰어잡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신성한 숫자를 건드리겠습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 138억 년. 티셔츠에 프린트합니다. 교과서에 씁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처럼 이야기합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누가 138억 년을 쟀습니까? 우리입니다. 별을 공전하는 돌 위에 앉아서 천천히 이동하는 우리가 측정한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주는 태어난 순간부터 팽창했습니다. 은하들이 서로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팽창 속도를 거꾸로 추적해서 시작점을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틀에서 그것은 정확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더 중요한 증인에게 물어봅시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 그 증인은 지금도 우주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빅뱅의 잔광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 빛은 138억 년, 138억 년을 이동해 왔습니다. 우주의 역사 전체를 목격한 빛입니다. 은하의 탄생을 지켜봤습니다. 별들이 켜지는 것을 봤습니다. 행성이 식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광자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0년입니다. 얼마나 이동했습니까? 0초입니다. 빅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금입니다. 이것이 진짜 충격입니다. 그 태초의 광자에게 촉이 우주의 뜨겁고 조밀한 수프 속에서 태어난 순간과 인류의 망원경에 부딪히는 이 순간은 동일한 순간입니다. 간격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여행이 없습니다. 빅뱅은 138억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주를 채우는 빛에게 빅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8억 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섬광에 시간을 삽입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긴 느린 영화로 봅니다. 빛은 그것을 단 하나의 사진으로 봅니다. 빛의 관점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과 일어날 모든 것은 그 단 하나의 섬광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138억 년, 138억 년은 누구의 시계입니까? 우리의 시계입니다. 질량을 가진 물질이 팽창하는 공간을 헤쳐나가면서 측정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틀린 시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늙고 별이 죽고 문명이 흥망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주 전체의 나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주는 대부분 빛입니다. 우주 에너지의 압도적 비율은 복사입니다. 그 빛에게 시간이 없다면 우주의 나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주에는 하나의 시계가 없습니다. 우주는 무수한 시계들의 합창입니다. 그 시계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갑니다. 블랙홀 옆 시계는 더 느립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의 시계는 더 느립니다. 광자의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되짚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빛은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자에게는 지금 이 하나뿐입니다. 둘째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은 물질 기준의 시간입니다. 빛에게 우주는 태어난 순간과 지금이 같습니다. 셋째 안드로메다 역설에서 보듯 지금은 관찰자마다 다릅니다. 걸음 속도만 달라도 수만 년의 동시성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반론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주가 138억 년, 138억 년 됐다는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위치에서 봤을 때 빅뱅의 빛이 출발한 것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138억 년 전이다. 이 문장에는 숨어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도와 위치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다른 기준점에서 같은 계산을 하면 다른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 반론을 직접 제기하겠습니다. 반론 응답. 알겠습니다. 광자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빛을 관측한다는 사실 자체가 138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빛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측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반론입니다. 사실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실제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측정합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 38만 년이 지나 우주가 투명해진 순간 방출된 빛입니다. 우리의 기준 틀에서 그 빛은 138억 년 동안 이동했습니다. 그 주장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 틀에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증명하는 것은 우주가 우리의 기준 틀에서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절대적으로 138억 년 됐다와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이동하는 동안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했습니다. 그 빛의 파장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가시광선이었던 빛이 지금은 마이크로파가 됐습니다. 오래된 텔레비전을 상상하십시오. 채널이 없는 채널에 맞춰보면 화면에 눈처럼 흩날리는 잡음이 보입니다. 그 잡음의 약 1%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빅뱅의 잔광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이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자 자체는 여전히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우리에게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 빛에게 138억 년은 없었습니다. 두 관점 모두 물리적으로 일관됩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관찰자에 따라 다른 진실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둘 다 옳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같은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밖에 나가십시오. 도시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십시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별들. 그리고 어둠. 당연해 보입니다. 태양이 졌으니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이니 올베르스가 200년 전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주가 무한하고 별이 고르게 분포한다. 면밤하늘은 왜 어둡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한한 숲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결국 나무 기둥을 만나게 됩니다. 숲이 무한하다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나무입니다. 이제 나무를 별로 바꾸십시오. 우주가 무한하고 별이 무한히 있다면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결국 어느 별의 표면을 만나야 합니다. 하늘 전체가 별 표면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지만 먼 별은 어둡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반론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먼 별일수록 어둡지만 그 거리에 있는 별의 숫자도 더 많습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 별은 4분의 1, 4분의 1로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 거리의 껍질에는 별이 4배 더 많습니다. 정확히 상쇄됩니다. 수학은 다음을 말합니다. 무한한 우주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당신의 시선이 별 표면에 닿을 확률은 100%입니다. 밤하늘은 태양 표면만큼 밝아야 합니다. 온 하늘이 불벽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밤하늘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타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해답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우주는 무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유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먼 별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빛이 200억 년을 이동해야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138억 년, 138억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별의 빛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우주가 무한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둠은 우주가 충분히 늙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별에서 출발한 빛은 우리에게 오는 동안 파장이 늘어납니다. 가시광선에서 적외선으로, 적외선에서 전파로 변합니다.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없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은 여전히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밤하늘의 어둠은 허무가 아닙니다. 우주의 나이와 팽창이 함께 만든 한계선입니다. 우주가 아직 충분히 늙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왜 우주보다 오래됐다고 말합니까? 이 표현에는 트릭이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말은 더 많은 시간 동안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빛이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빛이 무언가보다 오래됐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화에 빗대어 설명하겠습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고 늙고 죽습니다. 영화의 상영 시간은 2시간입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다릅니다. 스크린은 영화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스크린은 영화의 타임라인 바깥에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도 거기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거기 있습니다. 빛이 스크린입니다. 우주가 자신을 표현하는 매질입니다. 물질은 느려진 빛입니다. 질량은 잠시 쉬기로 한 에너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보여줬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같습니다. 그 관계식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그 식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묶인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빛이 갇힌 것입니다. 빛은 절대적입니다. 다른 모든 거시간 공간 물질은 상대적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찰자가 봐도 빛의 속도는 같습니다. 절대로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빛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시간 자체보다 오래됐습니다. 시간은 질량을 가진 것이 공간을 이동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시간을 통해 이동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존재합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별이 죽고 은하가 충돌해도 빛은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의 순간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우주보다 오래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빛은 우주의 나이 개념 바깥에 있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의 드라마입니다. 빛은 그 드라마가 상영되는 극장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는 것은 전부 과거입니다.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파인만은 진지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볼 때 당신은 내가 이 빛을 반사시킨 순간을 봅니다.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이미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을 보면 1.3초, 1.3초 전 달을 봅니다. 태양은 8분 20초, 8분 20초 전 태양을 봅니다. 북극성은 440년, 440년 전 북극성을 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년, 250만 년 전 모습입니다. 당신이 지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여러 다른 과거들을 동시에 보는 합성본입니다. 태양을 볼 때, 달을 볼 때, 북극성을 볼 때 당신의 시선은 각각 다른 시간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파인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의 절대적인 현재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과거들의 거대한 컬렉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양한 과거에서 온 정보들의 조합입니다. 파인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자에게 물어보면 다릅니다. 광자에게 여행은 없습니다. 탄생과 소멸만 있습니다. 그 사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별을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별은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당신에게 도달한 것은 지금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다리가 빛입니다. 당신은 지금 과거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여기 도달해 있다는 것, 그것이 현재입니다. 오늘 밤 밖에 나가십시오. 별 하나를 찾으십시오. 그 별에서 출발해 당신의 눈을 때리는 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자에게 수백만 년의 여행은 없었습니다. 빈 우주를 건너는 고독도 없었습니다. 그 광자에게 그 별을 떠난 순간과 당신의 망막에 닿은 순간은 같습니다. 당신과 그 별은 맞닿아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빛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거대하고 쓸쓸한 분리의 공간이 아닙니다. 빛의 관점에서 우주는 단 하나의 통일된 점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시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138억 년의 이야기를 씁니다. 우주는 섬광입니다. 하나의 찬란하고 영원한 섬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프레임 하나하나 포착하는 슬로우 모션 카메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슬로우 모션으로 경험하는 우주 자체입니다. 밤하늘의 어둠은 결핍이 아닙니다. 도달하지 못한 빛들이 아직 오고 있는 약속의 공간입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늙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의 관점에서 당신은 이미 영원합니다. 당신이 보는 별과 이미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궁금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까? 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미래도 이미 블록 우주 안에 존재한다면 왜 우리에게는 아직 안 온 것으로 느껴집니까? 다음 화에서는 엔트로피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화살이 왜 한 방향만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 화살이 언젠가 멈출 수 있는지, 그때까지 계속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빛은 우주보다 오래됐습니다. 빛이 우주이기 때문입니다.